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9시입니다. 9시. 그쵸, 주말인데, 자, 오늘 주말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금요일 날 5%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요일 날 있었던 움직임을 보면 고가가 13% 잡혀 있고요. 저가가 5%대 하락으로 잡혀 있으니까 고가부터 저가까지의 등락폭이 대략 한 18%,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건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내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강하게 먼저 치고 나갔다. 그렇죠?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다. 왜?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으니까. 그 신고가를 만드는 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시세 구간에 들어가야 되고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다. 그게 26만 원이 최저점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요. 제 지난 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 지난 영상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영상도 있고 에코프로 BM 영상도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더 강한 이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주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까지 함께 보는 이유는요. 사업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해 이제 작년이죠. 23년도 7월 달까지는 에코프로 BM, 그쵸?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58만 원 갈 때 에코프로는 15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저가부터 따지잖아요. 에코프로의 이 주가가 이 저가부터의 등락폭은 15배. 그쵸? 수익률로는 한 1500% 정도가 나온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린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6개월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쵸? 2월부터 시작해서 7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빠졌으니까 한 5개월 정도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왜 높은 이 구간에는 뭐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실제 실적이 좋았던 건 22년도에 실적이 좋았었고 그 전에 이미 15배 정도의 시세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과 21년도 있죠. 이때 주가의 상승폭이 한 15배 정도 이미 발생을 했었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22년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의 실적이 실제 한 10배 정도 이 점프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23년도에 다시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 끝이 58만 4천 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었던 가격, 지금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가격.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쵸, 고가인 58만 원보다 지금 가격은요 적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가격대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적정 주가다. 그쵸, 앞으로 뭐 미래 가치를 대비하면 뭐 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비싼데 주식은 항상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지 말자. 그런데 제가 왜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만듭니다.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전구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전구체를 만드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에코프로 BM에서 리튬을 추가시켜서 양극재를 만드는 겁니다. 애초에 다 계획된 일이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 늦었을 뿐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한 가지만 딱 바라보면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에코프로 BM을 보자. 이제는 자, 여기 4만 원대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뭐 한 10만 원 초반, 뭐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구간하고 여기 4만 원대 그리고 10만 원까지 올라온 이 부분도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온 구간이고 그리고 나서 100%가 더 올라온 건데 이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너무 싼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자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 상황 즉 앞으로의 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프로 BM은요. 그렇죠? 양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전구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에코프로 BM이
고객과 이 접점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인 즉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양극재는 기본적으로 쇼티지가 발생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양극재 생산량을 보더라도 그쵸 23년도 그쵸 이 작년이다. 이때 19만 톤 정도고요. 24년도가 28만 톤, 25년도가 40만 톤, 26년도에 55만 톤, 그리고 27년도에 71만 톤까지 대략 거의 한 4배 가까운 생산량에 대한 증가가 있다.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 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가 강해요?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강한 겁니다. 그렇죠? 퓨처음이 쭉 올라가다가 DX가 뒤따라서 붙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포스코 DX는 쌀까? 비쌉니다. 근데 주가 더 가는 거예요. 비싼 주식이 더 가는 거예요. 되게 막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 그거는 이미 성장성이 끝에 달았다는 겁니다. 이익률이 막 15%, 25% 이렇게 나오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정말 실적이 개화식에 딱 들어서 주가 대비해서 그쵸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이 낮게 되죠. 그쵸 이러면 끝이다. 즉 이익률은 막 높고 그쵸 막 두 자릿수 막 찍히고 매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규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뭐 매년 매 분기당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으로 아예 빠지질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식은 성장성을 담보로 움직인다.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왜 이렇게 하락한 겁니까?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때문에 단기간 많이 상승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돌아서고 시장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먼저 상승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쵸 완만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금요일 날 움직임을 보면 되게 강력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그 조정에 대한 움직임 이거 뭐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이제는 에코프로 BM이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하지만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내가 철저하게 얼마에 매수하고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기준해서 그쵸 보유 기간을 잡아갈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보유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제가 연초 이벤트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내용은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1000분까지 그쵸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점 2가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신고가만 매매를 한다. 그리고 요 내용 보면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다음 주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아서 매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다른 종목들의 이 신고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소통방에서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했는데 왜 매수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5일 장중 매매 에코프로 BM 29만 원 매수 정확하게 돼 있죠. 시간이 9시 4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9시 48분 장중에 이때 당시에 현재 가격이 29만 원이었고 그쵸 대략 한 2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6% 정도 상승이 나와서 30만 9천 원까지 올랐고요. 종가는 31만 5천 원. 그쵸 하루에 한 10% 정도 구간까지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코프로 BM은 그쵸 여기 고평가 여기도 고평가인데 이미 60에서 70% 하락률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나요? 저가가 높아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정배열이 나왔다.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보다 주가가 원래 비싸다. 그런데 시장의 평가를 믿자. 그 시장의 평가는 58만 원이 고점이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44조짜리 대형 수주 공시가 나왔죠. 그 상황에서 그쵸 또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죠. 공매도. 그쵸 신규 공매도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누적 공매도량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얘네들 다 손절 쳐야 됩니다. 공매도의 손절은 뭐예요? 매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500만 주 가까운 물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싹 다 손절 쳐야 됩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지금 뭐 불법 공매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막으려고 했더니 잘 안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무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쵸? 공매도 쳐놓은 물량에 대한 각 계좌별로의 담보는 지켜야 된다. 그쵸? 이 담보를 지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환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모든 종목은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확정을 짓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에코프로 BM의 이 주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상승폭은 머티리얼즈가 더 크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그 최대 평가는 50% 전후에서 계속 고가가 형성될 텐데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와요? 50%에 대한 폭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공략해야 될 건 에코프로 BM.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뒤에서 밀고 간다 그랬죠. 그럴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에코프로 BM을 제가 먼저 공략을 한 게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 정도.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매매를 하려면 신고가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선반영은 신고가가 선반영을 만드는 첫 번째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 1월 5일 날 어버브 반도체, 그쵸? 여기 진행됐었던 건 9시 48분에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1월 5일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시장가 그냥 시가에 그냥 매수하라는 거예요. 9시 1분, 그쵸? 자, 어버브 반도체. 자, 보시면 정확하게 한 2% 정도 수익 구간에 마감이 됐다. 그쵸? 하루에 2%에서 3% 정도는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월 2일 날, 그쵸? 1월 2일 날 9시 47분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장시작 전이에요. 1월 2일 날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그쵸?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이때 해도 장시작 전에 진행이 된다. 그래서 YIK 1월 2일 날 하루에 2%대 수익, 그리고 그 다음날 12% 추가 상승해서 이틀 동안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 하락을 확인해서 그쵸? 4일 날 목요일 날 충분히 매도하는 구간을 잡으면 된다.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죠.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미 주가는 올라왔고 하락하는 상황에서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12월 22일 그렇죠. 시노펙스 있죠. 당연히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장가에 때려 사라. 테크행도 그렇고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이 거래만 진행된다. 그래서 시노펙스 어떻습니까? 12월 22일. 그렇죠? 12월 22일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 진행이 된 거고 이 신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50% 정도의 일주일 걸려서 그렇죠? 이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 구조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구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자. 자, 그래서 내가 24년도에는 정말 신고가 주도주를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그쵸? 이런 분들은 와서 배우세요. 그쵸? 이번 이벤트 때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지만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신고가 종목, 이런 시노펙스, 테크윙,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신고가 종목을 내가 지속적으로 그쵸?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쵸?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이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서 종목 찾고 요 내용으로 그쵸? 정확히 접목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쵸? 시간 많으신 분들은 요 내용 딱 받아가서 그냥 공부하시고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은요.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 간단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조정이 나오는 건 그쵸, 고가에서 뭐 매물이 떨어졌다, 뭐 세력들이 매도하고 나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쵸.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평가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즉 50% 이상의 평가를 받는 구간에서 에코프로 BM 쪽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한, 그쵸, 일반적으로 나오는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조정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들을 찾자 그랬을 때 기간을 최소 한도로 낮춘, 즉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들을 찾을 수 있다. 그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쵸? 이 내용은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건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 주식시장에서 신고가 말고는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한두 번 내가 어떻게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먹었다 그래갖고 막 10배, 20배씩 이렇게 넣고 그 종목이 많이 갈 줄 알고 막 뭐 수억이다 수십억씩 집어넣고 이러면 매매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었던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 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